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대부업체들도 줄폐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대출 수단인 대부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부업체 수가 총 8,473곳으로 최근 1년 사이 2,500곳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사라지는 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 악화로 취약차주가 증가하고 이들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조차 마진이 남지 않고 손해금액이 상승하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 14%에 달하는 카드론도 3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0.6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늘어나는 연체율과 달리 자영업자 등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폐업하는 개인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7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36조 9,80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개인 사업자들이 카드론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카드론은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 상품으로 개인 사업자의 빚부담 상환에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대한민국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수준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28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 대비 36조 4천억 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도 심각합니다. 4월까지 64조 6천억 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관련 소식도 시장의 기대치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올해 말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준이 최근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최고 5.5%로 동결했고 새로운 점도표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3번에서 2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연준 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물가 상승세 등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며 CPI 목표치 2%로 내려온다는 확신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결정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결정해서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경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정책 비용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던 금리 인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GTX 열풍으로 미래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던 평택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올해 들어 평택에서 분양한 사업지가 단 한 곳만 제외하고 청약에서 전부 미달됐습니다. 하반기에도 7,000세대 이상 나올 예정이라 미분양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호재인 GTX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여전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올해 공급된 평택 사업지 청약 경쟁률이 0.24대 1에 불과하고 최근까지 분양한 사업지 7곳 중 6곳에서 미달됐습니다. 미분양도 경기도 미분양 총 9,459세대 중 평택이 2,641세대로 가장 심각합니다. 당장 7월부터는 주택시장도 매매 수요가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고 7월 1일부터 은행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시행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가 상당 부분 감소합니다.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서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규제입니다. 대출이자 4%대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했던 분들은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금리 1%를 추가해서 5%대로 원리금 상환액을 정합니다. 가산금리 적용 비율도 현행 25%에서 7월부터 50%로 확대합니다. 대출 한도가 감소하면 아파트를 팔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실 자료 등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84,228건으로 1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고, 매수세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매물이 7,126건으로 54% 이상 증가하고 있고, 동작구와 송파구, 강동구 순으로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